핵무기를 포함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청룡의 해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 세계 17개 지역에서 전면전, 국지전, 게릴라전 등의 분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엔의 조사 결과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간 3개국에서 난민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52%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그리고 남부 국경을 넘어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리면서 장기간 이어진 다른 분쟁 지역이 외면받았는데요. 거기에 더해 2023년 10월 7일 오전 6시 30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세계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새해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5개 여단을 철수시켰지만 공습을 멈추지 않는 등 분쟁의 불씨는 꺼질 기미가 안 보이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를 지켜줄 가장 큰 방패는 누가 뭐래도 육해공 그리고 우주로 대표되는 군사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군사력 순위는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은 순위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사이트는 국방비, 병력 및 장비수 등을 고려해서 독자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그 기준에 핵무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핵무기를 포함하는 동시에 실전 사례를 통한 군사적인 역량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실질적인 군사력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24년 국방비로 16% 증액된 7조 9,500억엔을 승인했는데요. 일본은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육군력보다는 해군력과 공군력에 더 집중해왔고 덕분에 해상 자위대는 131척의 각종 함정을, 항공 자위대는 900기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과 호위함을 추가로 건조하고 기존의 헬기 모함을 경항모로 개수할 예정이며 항공 자위대는 5세대 전투기 125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상 초계기와 공중 급유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지만 그런데도 2023년 국내 총생산 4위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군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양한 군대와 교류하고 있어서 실전에서도 무시 못할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전차 2,200여 대, 장갑차 3,100여 대, 각종 야포 5,900여 문, 유도탄 60여 발, 헬기 620여 기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한 수준의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의 진심인 민족 아니랄까봐 각종 야포가 무려 5,900문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는 세계 1위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군과 공군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해군은 각종 함정 140여 척을 보유했으며 공군은 각종 항공기 740여 기를 보유했는데 여기에 이지스함이나 5세대 전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떨어지지 않아서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 및 제조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은 나라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상과 달리 대한민국 국군은 가장 큰 불안 요소를 떠안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초저출산과 간부 지원율 하락으로 국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적어도 40만 명대는 유지해야 한다지만 현재 추세로는 30만 명대도 어려운 상황이라 간부반 병사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병력 구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휴전선을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라 드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947년에 영국령 인도군의 장비를 받아 창설된 걸 계기로 핵까지 보유하게 된 파키스탄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강군인데요. 병력 65만 3천 명에 전차 3,742대, 장갑차 4,423대, 각종 야포 2,899문 등 수적으로도 상당한 편입니다. 거기에 해군은 102척의 각종 함정을, 공군은 970개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한 만큼 수적으로는 웬만한 나라에 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을 뿐더러 해군의 이지스함이 한 척도 없는 등 수에 비해 낙후된 편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이 2023년 국내 총생산 46위라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경제력이 원인이죠. 게다가 테러단체 또는 반군을 지원해서 대리전을 펼치기도 한다는 의심을 사는 만큼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미지와 상관없이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핵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2024년 기준 165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전력과 좋지 않은 이미지에도 세계 8위의 강군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2023년 국내 총생산 29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동을 제패한 강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6차례의 주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온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 중 하나로, 특히 이스라엘 공군은 미 공군 다음가는 어마어마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전부터 비정규전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뛰어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2024년 현재까지도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는 그야말로 사막이 빚어낸 전사들입니다. 하지만 병력 16만 9천 명, 전차 490대, 장갑차 1360대, 야포 630문 등 수적으로는 뒤떨어지는 편인데요. 거기에 해군은 각종 함정 64척을 보유했으며 공군은 각종 항공기 750기를 보유한 만큼 수적으로는 파키스탄에 밀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육군의 전차는 전부 3세대 이상이며 1000대의 전차를 비축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는 전부 4세대 이상으로 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으로 2024년 기준 9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국내 총생산 6위의 영국은 2차 대전 이후로 대영제국과 같은 위용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빨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죠. 병력 18만 4,890명, 전차 227대, 장갑차 2,380대, 각종 야포 250문 등 수적으로는 이스라엘만큼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거기에 해군은 75척의 각종 함정을 보유했고 공군은 498기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한 만큼 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비등비등한데요. 하지만 영국은 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핵무기 225발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기존의 벵가드급 전략원잠을 드레드노트급 전략원잠으로 교체하는 중인 만큼 핵전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어서 계속된 군축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국군은 중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 중 하나로,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영국을 지켜온 저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2023년 국내 총생산 7위에 달하는 프랑스는 1115회의 승전 기록을 자랑하는 군대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입니다. 군대의 허리를 책임지는 장교에 대한 대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하며 사관학교부터 매우 뛰어난 지력과 체력을 요구하는데요. 병력 20만 5천 명, 전차 222대, 장갑차 3671대, 각종 야포 103문 등 수적으로는 이스라엘이나 영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해군은 각종 함정을 86척 보유했으며 공군은 각종 항공기를 790기 보유한 만큼 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영국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프랑스는 항공모함을 한 척 보유했지만 2024년 기준 핵무기를 290발이나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중국 다음 가는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구가 14억이고 프랑스 인구가 6,800만이라는 걸 고려하면 핵전력이 인구와 경제력에 비해 엄청난 수준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내 총생산 5위에 달하는 경제력을 보유한 인도는 중국을 뛰어넘을 거라 예상되는 잠재력이 상당한 강대국인데요. 1895년 4월 1일 영국령 인도군으로 창설된 인도군은 양차 세계대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 중 하나입니다. 병력 145만 명, 전차 4,614대, 장갑차 2,836대, 각종 야포 1000문 등 수적으로 중국에 비벼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해군은 각종 함정 295척을 보유했고 공군은 각종 항공기 849기를 보유한 상당한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군대인데요. 인도군은 항공모함 2척을 보유했으며 2024년 기준 핵무기 156발을 보유한 만큼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다만 잠재력에 비해 중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운영과 전술 부문에서 실책을 저질러왔고 다민족 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군내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송 차량이 8,660대밖에 안 된다는 점은 군수 지원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고, 이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과 같은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도 인도군은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이고 군내 개혁을 멈추지 않는 만큼 핵 보유국다운 강군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죠. 미국에 이은 국내 총생산 2위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강군을 키워왔는데요. 병력 260만 명, 전차 7,100대, 장갑차 12,000대, 각종 야포 5,690문 등 수적으로는 세계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군은 각종 함정을 777척 보유했으며 공군은 각종 항공기를 1,483기를 보유한 만큼 수적으로는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는 되어야 비벼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항공모함도 미국에 이은 3척을 보유했으며 2024년 기준 핵무기도 350발
발을 보유한 아시아 최강의 군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게다가 창설 이래로 국공내전부터 대만 해협 분쟁까지 각종 분쟁에 꾸준히 개입한 중국군은 실전 경험도 뒤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국공내전부터 보병에 한해서는 도같은 중국은 14억이나 되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동원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쟁 초반 첨단 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되면 전쟁 중반부터는 우크라이나전처럼 보병과 포병을 주축으로 한 소모전에 들어갈 텐데 중국은 여기서 러시아와 인도보다 유리하죠. 이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졸전을 보여준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단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등에 업은 나토를 상대로 싸우는 거라 사실상 러시아 대 나토 구도라 봐도 무방한데요. 2023년 국내 총생산 11위의 러시아는 경제력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고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이라 미국조차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기준으로 6,257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으로 단순 계산으로 6,257곳의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혼자서 아마겟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굳이 도시를 날려버리는 전략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전차 군단 정도는 날려버리는 전술 핵무기는 러시아가 충분히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그래서 모두가 우크라이나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연초부터 시작된 대규모 공습에 세계의 이목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 150만 명, 전차 3,220대, 장갑차 1,220대, 각종 야포 4,370문 등 소련 시절부터 수적으로는 상당한 우위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해군은 각종 함정을 370척 보유했으며 공군은 각종 항공기를 2,600기 보유한 명실상부한 군사 대국인데요. 여기에 항공모함까지 한 척 보유하고 있으며 키예프 공국부터 우크라이나전까지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전투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미국이 세계 군사력 1위에서 내려오는 일은 아마 3차 대전뿐일 겁니다. 러시아 다음 가는 핵 보유국이자 명실상부한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은 2023년 국내 총생산 1위까지 지킨 그야말로 유일한 초강대국입니다. 만약 미국이 제국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전 세계를 지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그야말로 지구적인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병력 132만, 전차 6,289대, 장갑차 39,253대, 각종 야포 4,203문 등 세계 최강다운 수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해군은 각종 함정을 490척 보유했고 공군은 각종 항공기를 13,264기를 보유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항모는 무려 11척이나 보유했고 2024년 기준 핵무기는 5,550발이나 보유한 단독으로 상대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죠. 청룡의 해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